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팔수리를 설명할 텐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사람들은 입력된 코드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요. 정명화 코드를 선택하면 그 코드의 내용에 들어있는 성향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성향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식과 가치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내면 속에 훌륭한 가치와 그렇지 못한 가치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조건만 맞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명학은 그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성격을 만드는 기계 같은 것이지요. 수리의 선택은 어떤 성격을 선택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수리 선택은 성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배울 팔수리는 어떤 성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인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팔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의 사람은 강인한 투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굳건하며 매우 진취적이어서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품은 뜻을 관철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비록 공공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 것은 이 수리의 뛰어난 특성입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서 성공에 도달하게 합니다. 통솔력이 있으며 겁이 없고 머리가 좋으며 성품이 깔끔합니다. 보충할 점이라면 화합이 약하니까 이 점이 보완이 되면 성공이 더욱 빠를 것입니다. 팔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시면 좋은 수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강의에서 칠수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칠수리와 팔수리가 거의 같다, 심지어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물론 비슷한 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두 수리가 각각의 개성들이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듯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험이 자꾸 쌓이면 자연히 터득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팔수리를 사용하면 어떤 성향을 갖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수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품이 깔끔하십니다. 깨끗하고 스마트한 느낌의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깔끔하다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팔수리는 바른 생활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사회의 룰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세워진 체계나 질서에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 질서는 확실히 잡혀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팔수리는 사회 질서나 단체 생활에 무감각적인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상 룰보다 자기 룰이 먼저인 사람이 사용하면 성격의 균형이 잡히게 되겠지요. 단체 생활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팔수리로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또 팔수리는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수리입니다. 이름에 따라서 IQ 지수가 올라가는 이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들은 머리가 매우 좋아지게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리 성명학에서도 있고 한자 성명학에서도 있습니다. 두 성명학법을 모두 잘 맞추게 되면 머리가 특별히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천재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의 경험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팔수리 같은 수리들은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수리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신생아나 성장기 아이들, 이제 막 두뇌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두뇌세포 생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키를 크게 하는 수리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수리도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만 팔수리도 사람을 총명하게 하는데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능력 발휘가 안 되게 됩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빠지는 이름을 알고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성명학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름을 지으면 이 모든 것을 타고난 운명으로 돌리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자, 팔수리를 다시 또 살펴보면 성명학 선생님들께서는 팔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알고 계시던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진력이 강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은 실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있는데 여기에 초지일관하는 성향 때문에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이라고 하면 자신이 한번 정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이 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이름 판별 시의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위험이라고나 할까요? 보스적인 기질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기계나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거친 카리스마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들을 해보세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 이런 성향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기적이지는 않는데 화합에서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어긋날 때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개성이 강하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탐과 놀이도 만들어진 성향일 수 있습니다. 팔수리를 사용한다면 그런 일은 거의 행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팔수리의 특징입니다. 수리에 따라서 이렇게 성향이 극과 극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원래 나는 이렇게 타고났어 하고 자신의 성향을 대부분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수리를 쓰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쓰냐에 따라서 나의 성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바꿨으면 내 성향이 또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도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존재의 근본적인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도구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바뀔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나의 성향을 바꿀 수 있다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잘 쓰는 사람은 운명에 끄달리지 않고 자기 운명을 바르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시 팔수리로 와서 팔수리를 사용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유머가 좋은 남자보다는 점잖은 남자를 선택하십니다. 유머 감각이 1도 없는 남자, 또 한쪽은 말 많은 남자가 있다면 팔수리 여자는 아예 유머 감각이 1도 없는 남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요즘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스승 같은 남자를 많이 원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남자가 가볍고 절도가 없으면 팔수리 여자는 남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부부 불화의 요소로 많이 작용하게 되죠. 여성이 사용했을 경우에 이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배우자가 제 할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이 남자가 안 되겠다 생각되면 단호한 결단도 잘 내립니다. 결단력이 있고 단호함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자녀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모범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수리라서 가정에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타수리에 따라서 이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보면 자율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도 자율성이 강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율 성향이 강한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자율성이 강한 이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성향이 되겠습니까? 매우 자유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잘 안 듣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지요. 물론 요즘은 이런 사람이 개성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말한다고 말을 듣나요? 이럴 때 균형을 잡고 싶다면 팔수리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튀는 것을 많이 진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주와 잘 조화롭게 이름을 배합한다는 것은 이처럼 타고난 기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미리 알고 이름으로 과한 것은 제거하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 것이 네이밍의 본질이라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주에 불이 모자라네요 하면서 불이 필요해서 이름에 불을 넣었다 또는 물이 필요해서 물을 넣었다 하는 추상적인 말로 장명이 된 것처럼 말하시죠. 이 방법은 정통 장명법이라기보다는 100가지의 장명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장명의 메인 파트가 아닌 작은 파트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진짜 장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이밍의 본질을 살린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 하나하나의 배합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사주 성향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이름으로 사주의 단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정확히 익히는 것이 이름 전문가가 선행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한자의 수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선천 사주 성향과 이름의 조화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배우신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름에 목이 필요하니 또는 불이 필요하니 하는 성명학에 중요하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자 성명학 모두 이해하시고 소리 성명학의 일부만 알아도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도 이제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성명학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리 해설을 모두 익힌 후에 소리 성명학을 아시게 되면 저런 수준이 얕은 말씀은 절대 안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사주를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장명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사주를 모르시니까 이름 짓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래도 80일 수리의 특징을 모두 익힌 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리를 배합하고 이름을 지으시면 편고된 이름이 만들어지지는 않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만 익히셔도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됨을 아셨으면 합니다. 성명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름을 지었을 때랑 성명학을 알고 이름을 지었을 때랑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 보더라도 이름이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적절한 배합으로 편고되지 않은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4개의 수리운격 모두가 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막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료편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맡은 일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으로는 딱 맞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장남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으뜸원은 장남, 장녀가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집안에서는 차남이면 장남 이름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장남도 장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장남이 장남 이름이 아니라면 자기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위에 형이 있었고 위에 형이 장남 이름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름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 상태는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굳어지게 되고 뒤바뀐 서열이 평생 진행되게 됩니다. 장남에게도 차남에게도 희망적인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성명학 공부를 통해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 공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더 이상 잘못된 길은 가지 않을 테니까요. 매 순간 최상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